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팀의 조구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프로미스입니다. 네, 프로미스긴 한데 좀 다른 걸 이야기할 거예요. 프로미스의 사용법이나 프로미스 API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 프론트엔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프로미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고 있죠. 저는 좀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프로미스의 목적과 본질, 그리고 그런 용도, 프로미스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런 용도를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겁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프로미스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서 백지를 만들어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프로미스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잘못 알려진 거죠.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만의 전유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자바스크립트만의 전유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노예요. 절대 아닙니다. 네. 프로미스는 1977년에 병렬 처리를 위해서 처음 고안된 패턴이에요. 엄청 옛날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컴퓨터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자바, 스칼라, 파이썬,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적지 않았는데 C#,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NET에도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네, 이미 존재하고요. 언어마다 이름이 퓨처 혹은 딜레이, 그리고 또 어떤 언어는 프로미스라고 부르지만 결국 같은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미스는 여기에서 병렬이라는 점만 딱 빼고, 병렬 스레드, 병렬이라는 점만 딱 빼면은 그 프로미스가 애초에 고안되었던 패턴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프로미스 패턴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같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장 잘못된 두 번째 가장 잘못된 오해죠. 이게 프로미스 패턴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깊어지는 콜백 뎁스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콜백헬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제를 볼게요. 제가 억지로 만든 건데 잘 안 보이죠? 펑션, 키워드 이런 그런 건데, 보시면 find friend 하고 db 커넥터 맺고, 또 콜백 안에다가 또 find user 하고, 콜백 안에다가 db에서 find friend,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유저의 로우 아이디에 해당하는 프렌드 리스트를 가져와서 콜백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프로미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뎁스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돼요. 어떤가요? 이 코드가 읽기 쉽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콜백 뎁스가 깊어지거나 프로미스 객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콜백 뎁스가 깊어지는 거나 프로미스 객체의 메소드가 이렇게 열차처럼 기차처럼 줄줄이 선언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그냥 외형의 느낌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콜백의 중첩과는 코드를 읽는 가독성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 이런 효과를 바란다면은 특별히 프로미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수 몇 개 쪼개가지고 적당히 랩핑해서 함수 붙여주면은 이런 효과랑 똑같아져요. 프로미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하면은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는 프로미스는 함수의 책임이 되게 거대하다는 뜻이고요. 개념적 모델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개념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잘못 나누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좀 추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너예요. 네. 프로미스는 콜백의 뎁스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자바스크립트의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특화되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미스의 어떤 패턴과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콜백 뎁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야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억지로 쓰셨다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미스를 억지로 쓰셨다가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는 거죠. 자, 다만 비동기적으로 어떤 처리 결과를 받을 때 더 이상 이제 콜백으로만 구현하지 말고 프로미스도 한번 사용해봐라 라는 뜻이고요. 물론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콜백으로 구현하면 뎁스가 깊어지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프로미스를 사용하다 보면 뎁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미스의 원래 목적, 아직 얘기 드리지 않았지만 프로미스의 원래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다 보면은 얻어지는 부가적인 장점인 거지, 프로미스가 콜백 뎁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란 뜻이에요. 네, 나중에 더 얘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어렵고 대단한 API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네, 맨 처음 고안되었을 때는 되게 대단한 발견이었을 수도 있어요. 1977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패턴일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는 되게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패턴이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펍서 패턴, 퍼블리시 서클리브 패턴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지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지 않을게요. 다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으니까. 퍼스업은 단순히 패턴이잖아요. 패턴이고 패턴의 전제 조건으로 구독과 발행의 구현이 필수예요. 구독할 수 있고 발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구현한, 그러니까 퍼스업 패턴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는 모두 구독과 발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같으니까. 어떤 퍼스업 패턴의 라이브러리는 구독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럼 퍼스업 패턴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프로미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미스도 패턴 또는 기법이고요. 당연히 패턴에 정의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출시된 많은 프로미스 라이브러리들은 이 전제 조건을 구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약속한 어떤 전제 조건을.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려면 구현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잖아요. 되게 많아요. 큐브 라이브러리, 뭐 어싱크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써야 되죠. 물론 ECMA6에는 추가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프로미스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차라리 그냥 프로미스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고 쓰면은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네. 뭔가 어렵고 뭐 새롭고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란 거죠. 네. 오해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정확히 프로미스는 무엇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슬라이드부터는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릴 건데, 먼저 다른 언어, 제가 다른 언어에 이미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언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자바의 퓨처예요. 자바를 문서를 보면은 퓨처 클래스에 대한 문서예요. 여기 하단에 주소가 있고요. 퓨처 클래스에 대한 설명인데, 퓨처 클래스를 보면은 비동기 처리의 어떤 처리 결과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듣고, 자, 스칼라에도 있어요. 스칼라의 정의를 볼게요. 자바보다 스칼라의 설명이 자바스크립트의 프로미스랑 가까워요. 스칼라의 문서에서는 연산을 비차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특정 시점에 취득할 수 있는 값을 가진 객체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라이브 코딩 할 때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취득할 수 있는 값을 가진 객체라는 것만 지금 귀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 이때 값은 어떤 처리의 결과를 말하고요. 비동기적인 처리를 추상화한 퓨처 객체를 반환하고 퓨처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취득합니다. 이 글은 모두 그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나중에 라이브 코딩 할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정의를 정리해보면은 비동기적인 처리의 최종 결과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역전시켜 볼게요. 반전시켜 보면 비동기적인 처리의 최종 결과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미스입니다. 프로미스는 비동기적인 처리의 최종 결과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패턴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정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프로미스는 데이터 전송 추상화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프로미스의 본질이에요.
물론 어떤 앞에 이 정의를 위한 이것을 위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 추상화 컨테이너를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프로미스의 매력이자 역할입니다. 네. 그럼 데이터 전송 추상화 컨테이너가 뭐냐? 앞에 프로미스를 정리한 거랑 똑같아요. 비동기적인 어떤 처리 결과를 정제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고요. 최종 결과를 이 결과를 필요한 곳에다가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컨테이너, 그 데이터 전송 컨테이너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동기적 데이터 처리 로직은 프로미스의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추상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정제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어떤 스펙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어떤 스펙에서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처리 로직은 프로미스 객체 안에 추상화가 돼요. 어떤 클래스에서 추상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미스를 추상화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프로미스는 프로미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컨테이너 자체로서의 장점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콜백 뎁스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프로미스의 장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프로미스일까? 왜 프로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에 대한 일화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 어머니가 어떤 성인을 찾아갔어요. 성인을 찾아가서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설탕을 끊어달라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성인이 아이를 딱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부탁을 드리겠는데 보름 뒤에 다시 오래요. 당장 들어드릴 수 없대요. 어떤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떼 쓰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보름 뒤에 다시 오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인이. 보름이 됐어요. 보름 후에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약속대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는 고마운 뜻을 전하고 성인에게 물었어요.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성인이 대답을 하길 저도 설탕을 좋아해서 자주 먹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거는 간디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약속에 대한 일화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 이야기는 솔선수범이라는 교훈을 주지만은 우리는 다른 쪽을 보자고요. 다른 쪽을 보자고. 딱 보면은 이제 요청을 했고요. 약속을 받아냈어요. 약속을 받아냈고 그게 보름 뒤에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걸 응답받은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프로미스는 미래에 어떤 시점이 되면 데이터를 채워주는 그릇에 불과해요.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빈 그릇을 주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반드시 최종 결과를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어느 미래 시점에 여기에 데이터 빈 그릇을 일단 받아가. 근데 어떤 미래 시점에 이 그릇에 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채워줄게. 약속해.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미스예요. 근데 하지만은 MIT의 컴퓨터과학 명예교수 칼 휴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미스는 미래의 시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퓨처가 더 적합한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의 시점을 나타내는. 자바에 퓨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칼라도 퓨처가 있는 거겠죠. 네. 이 정도로 해두고 더 큰 이해를 위해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해상도가 너무 작아서 일단 좀 키울게요. 네. 자,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래서 앞에 정의해드린 프로미스의 목적이랑 프로미스라는 이름을 왜 프로미스라고 지었는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예제는 이건데 일단은 다오를 보시면
브레드 팩토리 다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팩토리 다오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 다오는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해서 빵이라는 데이터를 주어야 돼요. 빵의 종류.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네,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현 안 돼 있고, 어쨌든. 이 팩토리, 이 빵 공장에서는 우리가 개념적 모델, 현실적인 개념적 모델을 한번 들고 와보자고요. 빵 공장에서는 빵을 줘야 돼요. 소스 공장에서는 어떤 소스를 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마트를 갈 거예요. 여기 마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마트를 가서 빵을 줘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줘요. 라고 주문을 할 거예요. 햄버거를 줘요. 라고 하면은 여기 패스트푸드 코너가 있어요. 비즈니스 오브젝트인데 패스트푸드 코너에서는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에게 햄버거를 줘야 되겠죠. 햄버거를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빵이 필요한 거예요. 빵을 쪼개서 그 안에 패티를 넣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빵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빵 공장이 생산하지. 그럼 얘는 손님이 어떤 걸 달라 그랬을 때 패스트푸드 코너에서는 빵 공장한테 빵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대리버거가 있어요. 손님이 햄버거만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손님이 마트에 가서 대리버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패스트푸드 코너에서는 마찬가지로 빵을 가져와서 빵을 쪼개서 패티를 넣고 거기에 대리버거 소스를 뿌려야 되겠죠. 아니,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소스를 만들 수 있고 얘가 빵을 만들 수 없고 빵을 만들 수 없어요. 빵 공장한테 빵을 가져와야 되고 소스 공장한테 소스를 요청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디자인한 개념적 모델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빵을 가져와 볼게요. 코드가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폰트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어디서 키우지? 단축키가 안 먹어가지고. 네, 너무 커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해볼게요. 자, 빵 공장에서 어떤 타입, 그러니까 햄버거의 타입을 전달하겠죠. 요청 마트의 패스트푸드 코너에서 여기에 빵을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SQL을 만들어야 되니까 select 타입을 넣어서 SQL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쿼리를 날려야 되겠죠. 근데 이 쿼리 함수는 쿼리 함수를 보시면은 어떤 실행 결과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함수를 넣어서 실행 결과를 받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고 쿼리는 프로미스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은 프로미스라는 빈 객체를 전달해요. 빈 그릇. 약속하는 거죠. 야, 빵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쿼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빵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너한테 빵을 줄 수 없으니까 다 만들어지면 줄게 라고 하면서 어떤 채권 같은 놈을 넘겨주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 채권 같은 놈의 함수가 then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then을 받을 수 있어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보려면 일단은 마트가 웹에 요청이 들어오는 데니까 일단은 다 오겠죠? 스톤이 좀 말이 아니까.
패스. 이카이어 패스에서 슬래시 안 넣었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콘솔을 찍어보기 위해서 코딩하는 거고요. 물론 컨트롤러에서 바로 다우를 호출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왜 미카엘을 했을까? 여기에는 커넥션 객체를 넘겨야 돼요. 다우니까. 실행을 해볼게요. 브레드 팩토리 다우에 파인드 바이에 플레인 어떤 플레인의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실행했는데 네, 실행이 됐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3000번에 그냥 맡은 거 같고 API에 맡은 거. 네, 석세스. 여기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줬죠. 이거 폰트는 못 키우나? 어쨌든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건 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쿼리의 정보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그 빵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빵 공장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빵을 전달해야 돼요. 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빵이 완성됐네요. 네. 이 빵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은 브레드 팩토리 공장에서는 이 빵을 전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 보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또 문제잖아요.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리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호출하면은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해요. 빈 그릇을. 그리고 이 그릇이 이렇게 채워지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브레드라고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 브레드를 찍어보면 되겠네요. 네. 에러가 떴고, 네, 이거는 먼저 실행된 게 있어서 네. 하면 여기에 브레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 팩토리 다오를 만들어진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코너에서는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 빵을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팩토리 다오가 있으니까 똑같이 사용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팩토리에서 보통의 그냥 빵을 줘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find by에서는 이 find by 함수는 그냥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할 뿐이에요.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할 뿐이고 어떤 처리는 프로미스 객체에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 컨테이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빵을 만들 건데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더 햄버거니까 햄버거를 만들려면 패티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패티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할게요. 패티 해서 소고기 패티. 네, 그 다음에 햄버거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햄버거 오더 햄버거라는 함수,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코너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오더 햄버거를 내리면 빵 공장에 보통의 빵을 줘 라고 하면 얘가 야 지금 당장 주기 어려우니까 일단 약속 먼저 받아가면서 프로미스 객체를 넘기고 그 약속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든 채워지면 이 함수가 실행돼서 또다시 얘가 어떤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처리하고 햄버거를 만든 다음에 좀 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트에서 이제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패스트푸드 코너 비오 컴비드 패스 모델 그러면 이 마트에 제품을 요청하면 오더 햄버거를 내리면 햄버거가 넘어오겠네요.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햄버거를 받게 된 거예요. 손님은 햄버거를 요청했으니까요. 자, 근데 일단 어떤 햄버거는 이제 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대리버거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대리버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대리버거를 받기 위해서는 자 타입을 받아서 RQ 파람즈 이렇게 하면 넘어오거든요. if 타입이 햄버거라면 햄버거를 주문해라. 패스트푸드 코너에 가서 햄버거 주문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if 타입이 대리버거라면 패스트푸드 코너에 가서 오더 대리버거를 주문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then 펑션 그러면 대리버거가 리턴돼야 되죠. 대리버거가 리턴돼야 되고 대리버거를 받게 되면 이제 손님한테 대리버거를 넘겨줘야 돼요. 저 위에 타입 받을 때 RES요? REQ가 아니고? REQ인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님이 여기다가 프로덕트니까 여기다가 햄버거를 치면 넘겨줘야 되겠죠? 아이고, 자꾸 잘못 넣었네. 자, 그러면은 손님이 마트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니까 햄버거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리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러에서 대리버거를 요청하면은 어떤 처리 결과의 로직은 짰죠. 여기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일단 데리야끼 소스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팩토리 구현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이렇게 처리 로직 find by 해서 만들어서 넘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스가 넘어오겠죠. 소스 데이터. 근데 이 소스 데이터를 정제하면은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걸 써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타입이라고 써놨는지 데리야키라고 써놨나 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return this 브레드 빵을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요. 빵도 필요하고 소스도 필요하니까 빵 브레드라는 걸 가져왔고 그 다음에 테리 버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거에다가 브레드라는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테리 버거에 패티에다가 소고기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또 리턴을 해줄게요. 셀프 오메기 디스 셀프죠. 셀프 소스 바오에 가서 find by 테리야키 이렇게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n 하면은 이 소스 이 실행 그 객체가 넘어오고 객체에 then이 호출되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채워지면 호출되는 거예요. 소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리버거의 소스에다가 이 소스를 넣어주고 리턴 테리버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대리버거가 전달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대리버거를 받았어요. 일단 빵의 정보랑 패티의 정보 그리고 소스의 정보까지 다 조합된 거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좀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객체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로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장에 지금 처리해 줄 수 없지만 일단 약속을 먼저 받아가 채권 같은 거 받아가 그리고 이게 then에서 이 처리 로직 추상화된 이 로직이 처리가 완료되면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발표할 때 제가 콜백의 뎁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초점은 컨테이너에 맞춰서 사용해라. 다만 프로미스로 어떤 걸 구현하다 보면 그 부가적으로 얻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부가적으로 얻는 장점을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콜백이랑 콜백 뎁스랑 전혀 상관없죠. 얘를 호출한 다음에 처리가 되면은 얘를 호출했으니까 그러면 Q라는 라이브러리를 지금 노드 Q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all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all은 그 프로미스의 그 전제 조건이에요.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에 다 있는 거예요. 포스카 같은 거죠. 여기 all에 내가 처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하고 그리고 then 그러면 then이 아니군요. 얘는 스프리 네 이걸로 넘어오고 브레드랑 소스 두 개가 넘어오는 거야. 두 개가 처리가 다 끝나면 넘어와요.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겠네요. 브레드 그리고 대리버거에 패티 넣어주고 햄버거 만들기 힘드네요. 대리버거에 소스에 소스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대리버거가 완성된 거니까 리턴 대리버거 해주고 다만 지금 또 빠져먹은 게 있죠. 이거 당장 처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넘겨줘야 되니까 약속을 넘겨줘야 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 this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빼고 얘도 필요 없네 빼고 이렇게 되면은 뎁스가 깊어지지 않았죠. 이번에는 이거는 부가적으로 얻는 장점이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요. 펑션이 안 좋은데?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뎁스가 안 깊어졌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바다지나, 네, 그러면은 대리버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햄버거도 가져오고 대리버거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바로 그 오류 처리예요. 오류 처리. 오류 처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만약에 마트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손님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씨 빵이 매진됐어요. 만들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됐을 때, 자 여기서 프로미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프로미스 객체를 넘긴다 그랬잖아요. 프로미스 객체를 넘기고 여기다가 프로미스 페일 어떤 실패가 발생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스 스테이터스 코드 에러에 코드를 넘겨주고 그리고 레스 엔드
에러에 이렇게 그러면 리스폰즈 해주는 거죠.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고. 프로미스 안에 추상화된 어떤 코드에서든 스로우가 발생하면은 그게 다 페일로 가요. 어떤 것든. 그래서 제가 에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빵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추상화를 요 안에 시켜야 되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스로우 해서 코드는 400 코드, 에러 코드 400인데 이 G는 빵이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만약에 브레드 데이터가 랭스가 뭐 제로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자 데리버그로 했는데 잠깐만요.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 슬로우 던져주고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퍼스트 비스트 오케이.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MESS 네, 스트링을 넣어야 됐었는데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실행해서 샌드를 하면 이렇게 빵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러 코드 400 배드 리퀘스트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프로미스 객체 안에 추상화된 모든 코드가 이제 덴덴 하면서 계속 추가되잖아요. 코드가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되면은, 그러니까 빙 데이터 그릇이 완전하게 채워지면 실행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널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콘솔 로그를 보면 지금 마리아DB랑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객체 리턴하는 건데, 어떤 처리가 끝났는데 디스커넥트가 없잖아요. 계속 커넥터가 쌓이는 거죠. 내가 요청을 계속 하면, 그러면은 계속 커넥션은 맺어지는데 커넥션을 다시 끊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가서 파이널리 뭐죠? 철자? A 빼요. A. Y I. 날 예. 외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셀프가 추가돼야 되고, 왜냐면 이 디스에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있으니까 셀프 디스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항상 실행되니까 여기서 DB를 엔드 해주는 거죠. 항상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파이널리. 만약에 이 처리가 똑같다면 이 함수 자체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제가 그냥 햄버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났네요. 당연히 아까 코드 제거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커넥션을 맺고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디스커넥션 된 거죠. 에러를 빼볼까? 네. 그 다음에 햄버거를 이렇게 받아오고 대리버거 먹고 싶어서 대리버거도 받아오는 거죠. 대리버거도 받아오고, 그러면은 다 커넥션 맺고 다 끝나면 커넥션 끊고, 또 요청 커넥션 맺고 또 끝나면 커넥션 끊고, 뭐 이런 처리도 프로미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프로미스를 사용할 때 그 초점이 바로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컨테이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정제해서 최종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로서 쓰시면 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충분히 취득해서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다만 이때까지 쌓여있던 오해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